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공급망 붕괴. 한 달 넘기면 한국 경제 직접 충격.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에서 각종 소비재, 공산품, 중간재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 세계 시장에서 그 제품은 품귀하거나 이를 이용한 다른 나라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2주가 좀 넘었지만 벌써 우한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와이러닝 하니스의 공급이 중단돼 국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상황이 들어갔다. 와이러닝 하니스는 1, 2주 정도의 재고만 있기 때문에 바로 충격을 받았다. 다른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타격은 없지만 이 사태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하면 전 세계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 최대의 제조 거점인 선정과 상하이 인근인 수저우도 상당수의 공장을 2월 중순까지 폐쇄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이 얼마나 지속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은 예년에도 춘절이 되면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농민공 수억 명이 고향으로 갔는데 약 20%의 근로자의 복귀가 늦어 2, 3주 동안 공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 이번에는 그 여파가 훨씬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컨베이어식 생산 라인 하나에는 50에서 100여 명의 숙련자가 일직선으로 서거나 앉아서 일을 한다. 이 가운데 여러 명의 이탈자가 나오면 전체 생산 라인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제조하는 PC나 디지털 TV,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은 전 세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각종 원자재 및 건축자재도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중국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국제 부품과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당분간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상하이 증시가 지난 3일 열흘 쉬고 개장한 직후 8.75%나 급락한 것도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박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한국은 2003년 사스가 우리 경제에 큰 생채기를 낸 것을 경험한 바 있다. 2002년 3분기와 4분기에 2%, 1.1%를 기록했던 전분기 대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03년 1분기에 마이너스 0.7%, 2분기 마이너스 0.2%로 주저앉았다. 시야를 넓게 보면 이는 전 세계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한 데 따른 문제다. 이번 사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국내에서 생산 중인 약 400만 대의 완성차에 사용하는 부품의 70%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품은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당연히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오래전에 이전에 생산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TV 등 전자제품도 비슷하다. 천여 개의 부품이 10여 단계의 조립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완성품 조립 단계로 갈수록 모델이 다양해지고 조립 과정도 복잡해진다. 자동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또 제품의 수명도 짧게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 투자를 많이 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결국 전자제품의 최종 완성품 조립은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80년대부터 급격히 옮겨갔다. 다만 기술 집약적인 중간 제품은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해 중국에 수출했고 지금까지 연간 400억 달러 정도의 대중국 무역 흑자를 내고 우리나라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도입하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도 점차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나 실력치를 재평가하고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앞서 언급한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산업구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선진국은 주요 제조업이 인건비가 싼 후발 국가로 이전하더라도 고부가가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여전히 이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에 따른 충격이 한국보다 덜하다. 우리도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진 분야를 많이 키워야 각종 위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관련 세계의 화학 제품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이들 세계 제품에 대한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칼을 빼든 배경이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력을 강화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가 만들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주요 교육국가 상호 의존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제조업이 서비스와 융복합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단순히 한두 개 제품이나 부품에만 집중된 국가 전략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라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처럼 특정 국가의 영향력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의존형 경제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가진 분야에 접목한다면 한국 산업은 더 고도화하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망라해야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16번째 환자 다녀간 광주 21세기 병원 통째 격리. 태국의 영유행을 다녀온 한국인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16번째이자 광주 전남 지역 첫 확진 환자다.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5일 열이 났고 27일 광주의 21세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같은 날 전남대 병원에서 X선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 여행 이력이 없는 데다 폐질환 전략이 없어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후 21세기 병원을 3차례 더 방문했고 3일 전원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16번 환자가 4번 방문한 21세기 병원을 통째로 격리, 코호트 격리했다. 임시휴업 안내물을 붙이고 수술과 외래 환자 진료를 모두 취소했다. 보건당국의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는 입원 환자 80여 명은 퇴원하거나 외출할 수 없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70여 명의 병원 의료진과 직원도 접촉자를 가려내고 있다. 16번 환자 접촉자로 판명되면 기존 입원 환자 진료에서 배제되고 자가 격리된다. 접촉자가 자칫 입원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때 몇몇 병원이 통째 격리된 적이 있고 이번 신종 코로나에는 처음 적용한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6번 환자는 가족 5명과 지난달 15일부터 태국 방콕 파타야를 여행한 뒤 19일 귀국했다. 25일 저녁부터 우한과 38.9도의 발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시약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X선과 혈액 검사를 했으나 감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항, 병원 어디에서도 가려내지 못하는 바람에 확진 판정까지 열흘간 두 병원에서 6차례 진료를 받았고 다른 곳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친척 등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남편과 자녀 3명 등 가족은 신종 코로나 유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격리됐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고 접촉자나 이동 경로 등은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뒤 국내로 유입된 사례는 일본에서 일본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12번 환자에 이어 A씨가 두 번째다. 태국 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4일 기준 19명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이에 따라 중국 중심인 방역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비상사태가 수습되기까지 다중집합 행사 개최나 참가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할 때 옵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거주지 보건소로 신고해 안내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며 감염 장소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현지에서 누구와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상세히 조사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는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태국으로부터 접촉자와 관련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태국 영자지 방콕포스트는 태국 보건당국이 한국 측에 해당 여성의 구체적 검사 결과, 건강상태, 태국에서의 방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태국 내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10시 기준 총 607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이날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6명 확진, 462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 1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 초일기에 들어갔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이 환자로 확진됐고 3일 첫 번째 환자와의 접촉자 45명이 잠복기 14일이 지나 감시 해제됐다.